바베시아라고 하면 적혈구에 기생하는 혈액 원충을 말하는데요. 그거 역시 진드기가 매개해서 동물에서 많은 질환을 유발하곤 합니다. SFTS라는 질환과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질환은 조금 더 빈혈을 명확하게 좀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소판 감소증 역시 동반되어 있기는 하지만 빈혈과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베시아 역시 인수공통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서로 전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SFTS에 비해서는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거는 사람에서의 전파력은 굉장히 낮아서 그래도 사람 간의 전파로 바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질환입니다. 하지만 바베시아 역시도 인수공통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 아이가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집안에서의 어떤 소독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조심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드기가 물리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사실 진드기들은 붙어서 피를 계속 빠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피를 많이 빨고 나면 뒤에 몸통아리 자체가 원래 검은색이었던 부분이 회색처럼 많이 변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뭐가 좀 난 것 같아요. 무슨 피지 선종 같은 게 났어요. 이렇게 하고 모르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진드기가 피를 빨아가지고 이미 부푸른 상태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3일 정도 피를 빨다가 아이가 떨어져 나갔을 때 바베시아 혈액 원충이 진드기를 통해서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적혈구 내로 들어가서 기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수가 증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증상이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FSTS와 동일하게 바베시아의 경우에도 물리자마자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최소 2-3일 또는 1에서 2주 정도의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어 가는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좀 더 명확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드기가 물려서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지만, 보통 1에서 2주 사이가 지난 다음에 추가적인 증상 의심 된다면 그때는 꼭 한번 검사를 같이 받아보심이 좋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베시아의 경우에도 감염증이 생기게 되면 식욕부진이나 기력 감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오게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혈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막이 많이 창백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에서 점막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구강, 입술을 열어가지고 붉었던 입술이 하얗게 변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거나, 귀 점막 열어가지고 귀 안쪽에 점막 색깔이 분홍빛이 있었는데 허옇게 뜨진 않았는지, 다리를 들었을 때 배 전반에 피부가 보이는 아이라면 그 피부의 색깔에 붉은 기운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질환과 동일하게 혈소판이 같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빈혈이 유발되고 있다 보니까 몸 안에서 지혈 요소를 담당하는 혈소판도 같이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빈혈이 일어날 때 용혈이라고 하는 적혈구가 깨져나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용혈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용혈에 의해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황달 색소가 몸 안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색소 때문에 오줌을 쌌을 때 짙은 노란색의 요를 본다든지, 심한 경우 이제 콜라색요나 혈뇨에 가까운 색깔로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안에서도 황달이 일어날 수 있겠죠. 황달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점막의 색깔이 꼭 하얀 것만이 아니고 노란색을 띌 수 있습니다. 귀점막, 구강점막, 배점막 모두, 그리고 눈 위에 곡막 이런 데까지 노란색으로 혹시 띈다면 용혈이 급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도 황달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한번 감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베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빈혈이 좀 심화되면서 용혈작용 이런 것 때문에 급성심부전이 동반되는 경우나 아니면 저산소성 간부전이 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치료를 할 때 단순히 수혈을 한번 하고 빠른 진단과 함께 치료제를 써서 회복을 도모하면 된다 라고 하는 기간 내에 다른 주요 장기인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생겨서 훨씬 긴 치료나 어려운 치료를 유발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써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행히 바베시아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빨리 정확히 받는다면 아무래도
수혈을 2번, 3번 하지 않고 한 번만의 수혈로도 치료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씀으로써 우리 아이가 회복을 빠르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베시아의 진단,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SFTS와 동일하게 원샷 PCR이라고 하는 간이 PCR 검사 기기가 있는 병원이라면 그 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정확한 진단은 동일하게 PCR 검사입니다. 강아지에서의 일반적인 빈혈 PCR 검사 안에는 바베시아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의 바베시아 항원 키트, 항체 키트들이 있긴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도 1차적으로 의심을 먼저 해보고, 이게 음성이더라도 근데 증상이 명확히 가능성이 높다면 PCR 검사까지 함께 꼭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제가 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SFTS보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고요. 하지만 빈혈이 심화됐는데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1차 수혈은 혈액형 검사와 교차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치료제를 통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동물병원 진단이 되고 난다면 5에서 7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한 편이고요. 그리고 치료 약물은 2에서 4주 정도 적용을 하면서 관리하면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베시아의 치료에 근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베시아가 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깁스나이라는 종이 많고, 그 종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명확하게 있는데, 치료제가 명확하게 없어서 비슷한 치료제로 그냥 치료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바베시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화된 검사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베시아에 대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제가 아까 2주 또는 길게는 4주까지도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요. 약물이 아무래도 독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사람에서의 말라리아 치료제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의 바베시아 치료제로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이런 약물들은 사람에서도 그렇지만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약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소화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꼭 필요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조금 어렵게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베시아 깁스나이로 확인이 돼서 치료제를 쓰기는 했는데, 이 종 자체가 내성을 갖는 종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이것 때문에 치료 약물 효과가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제를 조금 더 고민하고 써야 되는 약간의 부담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재발이 잦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2주에서 4주의 약물을 쓰고 PCR을 재검을 해보면 음성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치가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바베시아는 완전히 완치되는 것보다 만성적인 캐리어 형태로 남아서 몸 안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 억압 치료 같은 거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면역 억압 치료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잠복하고 있었던 바베시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체로서 발생하고, 초기에 꼭 진드기를 물려서 감염이 됐을 때처럼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형태를 보면서 재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바베시아에 이완됐던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 치료라든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나빠진다면 병원에 가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로 이번 9월달 실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그런 아이가 있어서 케이스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진드기에 2주 정도 전에 물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력이 갑작스럽게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최근에 발견되어서 이런 바베시아나 이런 혈액 원충의 감염성들을 의심받고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어 온 케이스입니다. 우리 말티푸 아이의 점막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강점막, 지금처럼 입술을 올리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보통 정상적인 아이들은 훨씬 더 불그스름한 기운을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빈혈 양상 때문에 창백해져서 하얘진 점막 상태가 보이고 있고요. 공막 위도 보면은 눈에 띄게 좀 뭔가 아무런 핏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 정도로 하얗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고, 귀 점막을 보더라도
거의 핏기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죠. 배점막도 많이 하얗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빈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였고요. 소변을 쌌을 때 소변 자체도 굉장히 진한 진노랑 요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PCR 검사를 했을 때 SFTS 쪽은 괜찮지만 바베시아에서는 4.5 정도로 높은 양성 범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혈액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날 혈액을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오전에 더 많이 창백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혈을 하기 위해서 피를 공수하였고, 수혈 이후에 점막 색깔의 변화를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다행히 이게 정상적일 때 아이의 점막들에서 올라오는 핏기가 있을 때 핑크빛, 붉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점막 색깔이 굉장히 많이 붉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에도 처음 왔을 때 혈소판이 정상의 3분의 1 이하로 많이 낮았어요. 하지만 4, 5일 만에 3배 이상의 혈소판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간에 빈혈의 악화가 보였다가 수혈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치료제를 썼기 때문에 빈혈도 자연스럽게 더 회복된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 아이는 5일차에 큰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예방, 외부 기생충이 붙었을 때 바로 마비가 돼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한 달마다 꼭 사용한다면 그래도 진드기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갈 거예요. 이번에 어디 풀밭 있는 데를 가서 신나게 정말 놀아줄 거예요. 근데 진드기가 너무 걱정돼요. 그렇다면 출발하기 이틀 전 정도에 발라주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농도의 효과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을 거고, 진드기 교상에 의한 이런 질환들에 대한 예방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드기 외계의 질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SFTS, 바베시아. 사실 동물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만나는 질환들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게 인수공통 질환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람에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다가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비슷한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꼭 동물병원에 검사를 받으셔서 안전한 치료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